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하면 바로 이 가는 무슨 관 같은 게 있잖아요. 냄새도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뇌에서 나오는 큰 신경이 이제 12가지가 있죠. 이렇게 배웠잖아요. 12가지 뇌신경 중에 1번 뇌신경이 후각신경이에요. 후각신경. 뇌에서 그 신경들은 관이나 뼈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몸으로 다 퍼져 내려가는데 뇌에서 바로 자기 기능을 해야 되는 곳까지 바로 연결돼 있는 거는 후각신경뿐이 없어요. 체가 뭔지 아시죠? 가루 같은 거 걸러내는 그런 걸 체라고 그러는데 인체의 그런 체판 같은 게 그 비강 상부에 있어요. 또 그 조그만 구멍들로 후각신경이 쭉 내려와 있습니다.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라든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냄새를 못 맡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. 요즘 코비드19 그 후유증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후각 소실, 후각 마비, 냄새가 안 나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. 정확한 기전은 더 연구가 되고 밝혀져야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그 바이러스들이 이 뇌신경 중에 바로 노출되어 있는 후각신경을 바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후각 감퇴가 흔히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 냄새를 못 맡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. 밖에서 냄새 분자들이 코로 들어오면 코에서 그 냄새 분자들을 잡아서 이제 이 후각신경이 있는 곳까지 올리는 거예요. 그리고 후각신경에서 그 냄새 분자들을 캐치를 해서 머리로 올라가면 거기서 아 이게 무슨 냄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겁니다. 냄새를 못 맡는 거는 그 3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고장나면 못 맡아요. 첫 2가지는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. 예를 들어 비중격이 휘었어. 그럼 그걸 바로 잡아주거나 축농증이 있으면 그런 물혹을 제거해 준다거나 해서 길을 뚫어주면 일단 냄새가 갈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이 죽었을 때 신경이 죽고 오래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잘 안 돼요. 오래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그 신경들을 좀 안정화시키는 약을 쓰거나 치료를 해주게 되면 신경을 살릴 수가 있어요. 이 냄새 못 맡는 것 중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냄새를 못 맡으면 맛을 못 느껴요. 우리가 커피는 뭘로 느끼죠? 향. 그래. 커피는 향이잖아. 커피를 느낄 때 사람들이 그 향을 느끼면서 맛을 느끼는 거예요. 코를 꽉 막아버리고 눈을 감고 커피를 마시면 설탕물이에요.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냄새를 맡는 중추하고 맛을 느끼는 중추가 붙어 있어요. 그래서 냄새를 못 맡으면 이제 맛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할머님이 되시고 나면 이제 할아버지들이 우리 엄마 손맛이 달라졌어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. 왜 그러냐면 이게 후각 기능이 이제 중년이 되면서 조금씩 나빠지거든요. 감기를 앓았다거나 비염을 앓았다거나 이랬을 때 적절하게 빨리 치료가 되지 않으면 코 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후각신경이 손상받기가 쉬워요. 특히 여성분들이 후각신경이 손상을 받고 나면 그게 안 돌아오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상당히 높습니다. 생각보다. 남자보다 더 그렇죠. 남자보다 여자분이 더 높아요. 그래서 냄새를 이제 못 맡게 된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그러니까 냄새만 못 맡는 게 아니라 이제 맛을 못 느끼게 돼요. 연세가 드시면 어머니들이 짜진다고 그래서 그게 미각이 떨어지는 것보다 후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각을 못 느끼시게 되는 건데 후각 기능이 나빠지셨던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미각 기능이 같이 이제 손상을 받게 되는 거죠. 진짜 슬픈 게 엄마 음식이 좀 싸거든요.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. 박사님도 얼마 전에 식사 같이 하는데 이 집 오늘 맛이 좀 나? 우리 이제 이동원 원장님도 이제 지천명이 나오셨으니까 슬슬 조금씩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. 나이를 먹을수록 좀 후각도 떨어질 수 있고 한데 이게 또 중요하니까 보존할 수 있는 평소의 생활 습관이라는 거 있습니까? 모든 질환에 제일 좋은 건 예방이니까 이제 코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 안에 있는 섬모나 이런 점막들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. 제일 나쁜 거는 건조한 겁니다.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코에는 가장 나쁘고요.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코에는 제일 좋아요. 이 코로나 사태가 다 지나가고 해외여행 같은 거를 가시게 된다면 동남아 여행을 가시는 게 코에는 좋아요. 사우나를 가더라도 건식 사우나보다는 습식 사우나가 더 좋은 거죠. 그러니까 가습기를 쓴다든지 물을 좀 떠다 넣는다든지 이런 거.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실질적으로 독성을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줘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매일 밥 먹으면은 하루에 3번 정도 이렇게 이를 닦죠. 그리고 손도 씻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죠.
근데 코는 잘 안 씻는단 말이죠. 하루 종일 제일 많은 먼지를 맞아 들인 건데. 그래서 코를 세척하는 버릇을 들여 놓으시면 좋습니다. 우리 몸 속에 있는 물하고 똑같은 농도를 가진 그런 물을 생리식염수라고 그래요. 0.9% 소금물입니다. 이제 그걸로 코 안을 이렇게 씻어내는, 이렇게 짜는 펌프도 있고 관장용 주사기도 있고, 이래서 코 쪽을 씻어내는 비강 세척이라고 하는 거를 하루에 한 번, 아침 저녁 2번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코 쪽을 좀 촉촉하게 하고 그 안에 쌓여있던 독성 물질들을 좀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코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면 코 좀 따뜻하고 습하게 하는 게 좋으면 겨울에 뛰러 나간다. 그럼 마스크를 하는 게 더 좋겠네요. 그렇죠. 네, 마스크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. 겨울에 뛸 때는 코에 안 좋은 공기, 차갑고 건조한 공기잖아요. 요즘은 그런 게 상품화되어 있는 마스크도 있는 것 같은데 습도 조절이 되는 마스크는 아니더라도 일단 한번 덮어주게 되면 내 숨이 그 안에서 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습도도 유지가 되고 또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제가 매일 차를 마시거든요. 차를 마실 때 이게 끓인 차에 김이 올라오면 그때 그걸 이렇게 코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까?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코 좋아지게 하는 것 중에 이제 코 세척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훈증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근데 그 방법이 별게 아니고 이렇게 보울에다가 전자레인지나 이런 데 물을 데펴서 비닐랩 같은 거 씌워서 코만 닿게 이렇게 뚫어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, 근데 그게 번거로우시면 얘기하신 것처럼 차 마실 때 코로 한 번씩 들여 마셔주시는 거,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럼 아까 코 세척하는 기구 같은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없이 세수할 때 이렇게 수돗물 이렇게 코로 들어가서 푹 내고 이런 거는 세척 기능이 없습니까? 안 됩니다. 그건 절대 안 됩니다. 이게 코 세척을 할 때는 꼭 생리식염수를 써야 됩니다. 왜냐하면 요 입구만 두꺼운 피부로 덮여 있고 여기서 한 1cm 안서부터는 다 점막이거든요. 매끈매끈한 점막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약해요. 그래서 생리식염수가 아닌 농도가 다른 수돗물이라든지 죽염 같은 거, 아주 고농도의 죽염물 같은 걸로 세척을 하게 되면 우리 삼투압 현상이라고 그러죠. 점막이 다 터져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됩니다. 그래서 절대 수돗물 하시면 안 되고 생리식염수로 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. 신기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은 느낌입니다.